장애 아동들을 특수학교에 격리하지 마.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됐지만 입학을 포기하는 어린이들이. 대구 지역 학생 수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 특수교육, 흔히 장애인으로 불리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들은 관심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정책 중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정학사님께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특수교육 정책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국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능력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교육이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운동과 함께 유럽 지역에서 통합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선생님,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사실 1970년대에 처음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하나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을 생각지는 못하고 시작했던 거여서 일반 학교에 장애 학생이 들어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분리 배제되어 있던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들 근처에 접근해서 이제 함께 하기 시작했는 이런 형태예요. 통합교육이 이렇게 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사실은 왔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사회성이나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성이나 또래 관계, 이제는 같이 통합을 하지만 완전히 이 학생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수준을 나눈다면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학교 홈스쿨링, 기숙제 특수학교 전일제 특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완전통합. 왼쪽으로 갈수록 통합교육 수준이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합교육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재는 이게 가장 좋아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 최상의 목표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수준을 어디에 맞추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모습은 분명히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현재와는 거의 90%를 다 하고 있는 그 최상위도 있고 같은 내에서 다른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는 한 중간 정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게 있지만 이걸 전혀 못 이루어서 최하 수준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어느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자녀의 학교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선생님께서 아이를 일반 학급에 보낼 때 걱정되는 점은 뭐였어요? 일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학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누가 혹시나 때리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집에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가장 답답하고 걱정이 됐죠. 아이를 맨날 보는 선생님이나 학교에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부담도 많이 가고 또 부모로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얘가 왜 특수학교에 안 가고 여기에 왔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에게 아이 평가는 이렇게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조금 쉽게 조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의 자립인데 어쨌든 장애가 있지만 사회에 섞여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령기부터 그 사회에 섞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가 뭐 힘들지만 그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도 아이지만 저희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변화하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익숙하지 않은 존재라서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자연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통합교육의 의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비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좋으면 무조건 끌어안고 뭐 얼굴을 부비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체적 접촉은 하면 안 돼. 이런 걸 또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눈치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나중에 혹시 사회에서 만나면은 또 수지를 알아주고 수지를 이해해주는 한 명의 어른이 더 있는 거니까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친구고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또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는 중학교에 가니까 학습지를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그런데 3월에 그 학습지가 깨끗하게 아주 하얀 그 상태인 걸 보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또 얘는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되고 엄마 욕심에 무리해서 통합교육을 시킨 건 아닌가 특수학교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합쳐진 상태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통합교육을 진정한 통합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왜 통합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완전한 통합교육이 아닌 분리교육을 하는 걸까요? 이제까지 정말 통합교육한다 그러고 분리해놓고 통합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통합교육의 역사가 정말 따로 있던 애들을 같이 데리고 하겠다라고 통합교육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 때 아주 좋은 모델을 처음 보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러면서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옆에 그냥 따로 두면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방치되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통합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인력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장학사님께서 일을 하실 때 혹시 가장 힘드셨던 게 무엇일까요? 특수교육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교육과정 부분, 행동중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고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그 인력이 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인력이 좀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도 부족하고 구조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중단하고 특수교육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통합학급에서 수업 중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합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연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친구라고 생각했어? 같이 놀 수 있는 친구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 선생님한테 감정이랑 욕구를 잘 표현을 못하는데 연우는 감정과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채윤이는
때는 연우의 어떤 면이 장점인 것 같아? 연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관없이 다 잘 노는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 연우가 학급에서 인기가 좋아? 네. 평소에도 연우랑 놀이터에서 자주 놀아? 많이 놀아요. 뭐 하고 놀아,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 아니면 얼음땡 그런 거 해요. 연우야,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면은 재밌어? 네. 뭐 하고 놀 때 재밌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다른 나라의 통합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통합교육은 국가마다 다양한 체계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구조화와 적절한 지원이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은 교육체계 자체도 차이를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특수교육과 외국의 특수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외국도 뭐 미국 또는 뭐 유럽 각 나라별로 통합교육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요. 그거는 우리 기본 교육의 방향도 있고 문화의 차이들도 있는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일단 비교할 때에는 다른 데는 이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누가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지금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육은 왜 다른 나라처럼 왜 안 될까 하는 이야기 나올 때는 그 교육 체계 구조 자체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걸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정부 지원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 학교 교사에 대한 인력, 학교 내에서 누가 뭘 해야 될지 그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학생을 통합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한다고 하더라도 분리교육을 병행하여 수업을 하거나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우리의 통합교육이 변해야 할 차례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슨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의 장애학생 통합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나 시스템이 없잖아요. 모두 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교에 일일이 요구를 해야지 그런 구조라서 요구하는 부모도 되게 비참하고요.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학교에 좀 투명인간처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장애 학생들도 성인이 되면 일자리도 얻어야 되고 부모님을 떠나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기능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협력 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 학급 따로, 통합 학급 따로 이렇게 두 체제로 따로따로 운영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어떻게 보면 작은 특수 학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통합 학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특수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하고 가끔씩 이제 통합 학급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진정한 어떤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학급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사가 일단 먼저 알고 교육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만을 위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장애 학생은 물론 비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통합교육이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차별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발판입니다. 혹시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네. 왜? 왜냐하면 연우도 똑같은 학생이니까 똑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우는 그냥 자기 겉모습은 똑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건 다른데 근데 연우도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같은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정말 지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학교 구성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통합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통합교육의 가치가 뭔지, 이런 어떤 좋은 가치들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교육계에서 내면화해서 이쪽 방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교육은 앞으로 미래에 점차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통합교육은 반드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수업에서 동떨어져 있고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서 그게 약간 암묵적인 메시지 같아요. 얘네들은 못해. 얘네들은 그래도 되는 존재야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가 장애 학생을 챙겨 라고 말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아이를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모델링이고 네,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완벽한 통합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은 노력이 모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줄 수 있어? 저는